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시작합니다. 시즌5 첫 방송부터 양해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를 놓고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YQ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연입니다. 예. 이번 시즌 5에서 첫 등장하셨는데 근황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밖에 자다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거랑 알고. 남의 집 소파에 누워서 자다 왔습니다. 저는 요새 어떻게 지냈어요? 요새 우리가 저번에 이제 한번 회의한다고 모였을 때, 뭐 여기 계셨던 분들은 듣긴 들으셨겠지만, 제가 교회에서도 큰 일이 있었고, 제가 갖고 그 공동체에서 나왔고, 나와서 이렇게 주일에 녹음을 할 수 있게끔 그 상황이 됐던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말,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10월 말에는 사무실에서도 제가 관리자를 그만뒀습니다. 관리자를 그만두고 싸운 건 아닌데 그 관리자로서 제가 그 갖고 있던 저의 롤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용을 내고 한마디로 재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어서 그 공유오피스 1인실을 얻어갖고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되게 평화를 회사는 같은데 그럼요. 전혀 싸우거나 뭐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도 저 사람이 수고했다라고 생각해줘서 다행히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그 기타 등등 팀 여가서 혼자 사무실에 1인실 나왔는데 공유오피스 그 투자하실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와, 돈 많이 벌겠어? 제가 있는 방이요. 한 평 반 될라나? 그렇거든요. 제 침대보다 조금 넓은 그러니까 2인용 침대 폭도 안 되고 그만한 데인데 저 한 달에 49만 원 내요. 공유오피스가 뭘 돈을 많이 벌어. 위워크 망했는데. 거기는 여기는 잘 되던데? 아무튼 그랬어요. 되는 데는 잘 되나 보네. 너무 욕심내지 않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혼자 들어와 있는데 엄마도 저를 되게 막 불쌍히 막 쫓겨난 것처럼. 무슨 진짜 쪽방에 있나 그랬는데 와서 보시더니 야,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자도 되겠다. 들어오지 마라.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밖에 뭐 부대시설도 좀 깔끔하게 해놓은 데라서 되게 칙칙하고 뭔가 이렇게 우울하진 않은. 내가 너무 원해서 나온다고 얘기해서 관리자한테 부탁을 하고 윗 관리자한테 제발 미안한데 내가 좀 따로 있어보고 싶다. 3, 4개월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평일에 그럼 빨리 가서 집 옮기시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같은 금액인데 조금 넓은 방을 이틀 차이로 제가 놓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럼 혼자 이제 다른 사람 일할 때 짐을 쌀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건 좀 그렇겠다. 빈 박스에 막 주섬주섬 닫는데 그 TV에 나오는 퇴직 당해갖고 쫓겨나는 사람 약간 그거 아닌데 뭐 그런. 그래서 지금 나와갖고 평화롭게 일하고 있고요. 도시락 싸고 점심에 다니고 건물에 주차. 왜요? 안 사먹고. 저 원래 밖에서 점심 사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저녁을 잘 먹는 걸 좋아해서 점심도 사 먹고 저녁도 약간 잘 외국 먹으면 스타일이네. 서양 스타일이네. 그럼 완전 돼지되거든요. 근데 점심 맨날 우리 나가서 사 먹었던 거야. 대충 먹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차가 월정 주차가 옆에 건물이 너무 비싸니까 거기다 하니까 밥값 아껴서 주차비를 조금씩 내고 있어요. 오. 2시간은 무료, 2시간은 할인.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 금액이니까 최소한 4시간마다 차를 돌려야 돼. 귀찮아. 근데 그 2시간도 할인이어서 돈은 나가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2시간마다 돌리는 건 어떠세요? 그냥 산책 겸? 너무 바빠. 저 생각보다 일에 집중력이 좋아갖고 그래요? 혼자 일하니까 2시간이 그래 생각보다 텀이 짧아. 맞아. 왜냐면 미리 나가야 되잖아. 그렇지. 1시간 50분 그러네. 나가야 되거든. 진짜 귀찮아. 그러네. 근데 저는 어제 쿠팡에서 타이머를 봤어요. 아니 왜냐면 핸드폰 있잖아. 핸드폰. 그걸 매번 설정하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드드드 돌려놓는 거 하고 싶은 게 4시간이 넘으면 그거는 그냥 끝장이거든. 아날로그야. 비싸군요. 아날로그. 그 뽀모도로 뭐 그런 거 있으면 되는데. 뭐야 그게? 몰라요. 그 구글에서 쓴다는 거. 그 하면은 뭐 한 시간 동안 타이머 맞춰놓으면 띠리디리 거리고 또 10분 쉬고 그 쉬는 걸 자동으로 해주는 나는 거예요. 요거를 친구네 집에서 본 거야. 아이한테 지금 여기 이거 0으로 가면은 그만하는 거야 게임 이러는 거. 근데 그게 1시간밖에 안 돼갖고 그냥 중요해요.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 네. 변화가 많으셨네. 네. 오늘의 주제는 끝이라는 대주제에 맞춰서
저 같은 경우에는 K 부동산 불패 신화의 끝이라는 소주제에 정했습니다. 최상욱 대표의 피카오 코리아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거고요. 참고로 이 대본은 제가 쓴 거랑 클로드랑 AI랑 같이 해가지고 몇 개 질문은 제가 쓴 것도 있고 AI가 써준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게 어떤 게 제가 쓴 거고 어떤 게 AI가 쓴 거고 한번 알아맞혀보는 것도 해보시죠. 한국 부동산의 끝이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부동산 업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뭘 들여다보니까 느껴지진 않지만 제가 기상청에서도 좀 여러 번 자주 이야기했던 거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일본을 봐라. 일본을 보고 우리나라의 뭐 한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보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일본의 부동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완전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뭐 부동산가 언젠간 꺾이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이 없는 사람 입장으로 꼭 꺾였으면 합니다. 모두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장난이고 그냥 글쎄 중간에 잠깐 우리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잠깐 후회했어요. 야, 나도 집이나 사서 돈이나 벌걸. 근데 저는 지금도 집이 약간 죽어하는 곳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게 본질적인 거죠. 그리고 그렇죠. 제가 지금 엄마랑 계속 살잖아요. 네. 태어나서부터 계속 엄마랑 같이 살다 보니까 나름 저희 부모님이 내 집 마련을 꽤 일찍 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돈이 너무 없었지. 그래서 엄마들 대출 갚느라 힘드셨던 거지. 왜 이렇게 우리 강한가 했더니 그랬던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거의 안정을 계속 갖고 있던 사람이야. 그러네. 태어났을 때부터. 네, 8살 때 내 집 마련을 한 거야. 근데 유치원도 못 다녔어요. 저 7살 때 엄마 아빠 집 사갖고 홈스쿨링 했어요. 홈스쿨링? 유치원 못 다녔어. 그래서 유치원도 못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냥 엄마가 집을 좀 옮겨야겠다라고 사는 게 아닌 이상 우리가 막 쫓겨다닐 것도 없었고 전세를 올려줄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전에 내 집마다 거주권은 확실했네. 그 집이 지금도 있어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재개발 동네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집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진짜. 욕심도 없고. 당연히 다 집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사람들이.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아동을 홍누나도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뭐 전세가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제 친구들이 제 후배 나이대들이 결혼을 하면서 막 집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보험업계에 들어왔잖아. 그러면은 처음 만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 자산을 까요 저한테. 그래야지 내가 지금 이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엄마가 내라고 해서 받아갖고 왔는데 너무 비싸다. 그래 그럼 너는 얼마까지 낼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다 아파트 대출을 엄청 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를 다 갚으면 자산이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긴 하죠. 대체적으로 뭐 대략 평균을 내면 몇 프로? 뭐가? 내는 돈이? 그렇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년 버는 뭐라고 해야 돼? 그 자산에서 그 대출받은 비중. 그렇게 따지기 너무 어려운 게 옛날이긴 했어. 요즘보다. 근데 그때는 두 부부가 결혼을 해갖고 각각 벌어서 한 550쯤 벌어요. 550, 580 벌어. 두 부부가. 그렇게 버는데 대출은 한 110 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아이를 낳고 딱 들어앉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야, 집이. 빡빡하지. 진짜 빡빡해지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걸 이제 아는 거야, 주변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지금 하려면 뭘 빨리 해야 되고. 와, 이런 고민들을 막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책도 제가 다 읽었지만 이 부동산 신화가 끝난다라는 게 정말 체감은 안 돼.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에 살고 있다 보니 더더욱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미국님이 사는 동네는 아마 여기는 과밀 지역일걸? 아이들 학교도? 그 검단 동네가 그래 인천. 그죠. 거기 난리 나요. 거기 어린이집 못 보내갖고 유치원 좋은데 못 보내서 난리 나거든. 거기. 바로 저희 집입니다. 네. 검단은 아니죠. 그런데 진짜 못 느끼는 거지. 네. 오히려. 그러니까요. 저출산 얘기도 했지만 저출산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기는 유치원하고 학교가 과밀이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살수록 더 뭐 뉴스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그런 거 봐야죠. 왜냐면 맞아. 그게 일종의 버블이 생기니까 거기 동네 살면 우리 동네는 아니야 약간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너무 느끼는 게 제가 사는 곳이 인천 부평이잖아요. 마계 도시. 그렇지. 난 너무 자랑스러워, 그것도. 나 하려면 이 정도는 찍어줘야지. 근데 저희 집에 이제 교회가 있는 북계동이, 북에 택지가 들어온 거야. 그 남들이 하는 휴거. 휴먼시아 거지들이 살고 있어. 나는 하늘 올라가는 휴거가 아니고. 나는 거기도 못 사는데, 난 휴거만도 못한데, 네. 거기가 지금 88년생들, 그 사람들이 중학교 이럴 때 이제 택지가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가 완전 학교도 난리가 났어.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네.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하게 됐고, 그때 청년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들은 결혼해서, 저기 김포 신도시 가시고요. 저기 검단으로 가셨고요. 그 부모님이 그 동네 살아. 왜냐면 비싸서 이 동네 들어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동네가 우리 동네는 늙은 동네.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살고 있는 동네. 그래서 명절에 복잡한 동네. 명절에 차가 많이 오는 동네. 명절용 동네. 명절 동네. 이 동네. 시골이네. 도심 맞아. 속의 시골.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아직 저는 그거 체감 잘 못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 거지. 근데 아마 지금은 그런데 5년, 10년 지나면은 이 책 읽으면서 좀 그랬어.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당시 미래에 대비하려면은 미래를 봐야죠. 뭐, 조금이라도. 지금 안 그런 데가 아니라 앞으로 그럴 거니까 미리 대비를 하자는 거지. 지금 안 그런 건 당연히 지금은 안 그러지. 아직 안 왔으니까. 쓰나미도 저 멀리 파도 오는 게 보이니까 미리 뭐 높은 곳으로 도망치고 그런 거지. 쓰나미 왔을 때 대비를 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는 김포 그 동네도 조만간 인천 북계동처럼 되겠는데 그럴 수 있죠. 20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나오면은 딴 동네가 더 발달을 하겠지. 애 많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런 동네가 없어지는 거지. 근데 제가 사는 아파트가 엄청 대단지기도 한데 사실 젊은 사람도 많이 사는데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 동네 살았던 분들 살아야죠. 그렇지 로컬들. 로컬 살아야지. 이사 오기도 했고 많이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젊은 부부 그러니까 근데 골고루 많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은 엄청 동네를 뜨긴 좀 어렵고 그렇죠. 아파트 살다가 자식 하나 시집장가 보내면은 작은 평수로 갔다가 빌라로 들어가시지. 이거는 뭐 일반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집에 사서 들어갈 때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그 어디지 송동가 그쪽으로 이사 가신다고 저희한테 뭘 하시고 비싸네. 그러셨습니다. 상황이 다르네. 예. 예수님은 우리가 똘똘한 한 채를 영끌해서 사서 번 돈으로 집 넓혀가는 걸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월세 살더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걸 좋아하실까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 이 질문 볼 때 그 생각 저 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월세 살면서 예를 들어 나는 월세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사람이에요. 왜냐면 엄마들 생활비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심지어 요즘 더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집에 하고 있는 그 돈만큼이면 전 굉장히 좋은 데 월세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이가 되니까 아닌 것 같아. 똘똘한 한 채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저 그런 생각 했어요, 진짜. 예수님도 그걸 더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한다기보다 좋아하시구나. 내가 지금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현 시점 48세, 그러니까 만으로 47세. 만 47세 송지연이 47세나 48세나. 아니 뭐 전현무가 자기 자꾸 47세라고 우기길래 저녁이랑 동갑이죠? 네, 동갑이에요. 내가 또 생일 빨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막 엄청 나는 그렇게 살아서 행복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 보니 예수님이 지금 조금 속상해 하시겠다. 이런 느낌 좀 들었어요, 저는. 좀 그런 적 들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어도 내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아이에게 안정감이 있거든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누렸던 것처럼. 근데 내가 이제 뭐 지금 자녀를 낳을 수도 없지만 와서 보면은 결혼을 안 한 싱글들도 부모님이랑 살면서 어디에 집 하나를 샀대든가 아니면 부모님이랑 못 살아서 나온 사람들도 다 빚을 뭐 등짐을 져서라도 내 집 마련을 작은 걸 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차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 예수님이
저라 잘 살았어라고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음은 좀 씁쓸한 마음이 저는 좀 있어요. 저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어쨌든 예수님이 뭐 이 두 개, 둘 중에 하나를 더 좋아하시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케이스처럼 저는 자녀가 있으니까 이제 저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한 사람들 중에서 월세는 사실 요즘에 거의 별로 없고 사거나 전세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저희는 샀고 전세를 구한 사람들이 2년 뒤에 되게 힘들어하긴 했어요. 오르니까. 네, 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뭐 여러 생각 때문에 사긴 했지만 구매를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출금을 갚는 게 고정 지출로 나가면서 애 낳기 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가 이제 애가 낳고 나서 이제 뭘 줄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출금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다행히. 네. 못 깔고 가요. 그래서 애 둘 생기고서는 20년 상환을 30년 상환으로 바꾸고 제 친구 그랬어요. 바꿀 수 있나요? 네. 네. 갈아타면서 30년 상환으로 바꿨어. 갈아타기로. 제 친구는 애도 없는데 이제 갓 결혼하는데 40년 깔고 가는데. 40년? 네. 쟤는 고덕으로 서울 고덕으로 가는데 비싸잖아요, 고덕도. 찾아보니까 7사가 12억인데 6억을 처가에서 대주고 6억을 걔가 대출을 받기로 한 거예요. 걔네 집이 좀 형편이 그래가지고. 근데 한 달에 그냥 500 정도 버는데 한 250인가 60 정도 그거예요. 손해사정사. 거기 KB. 7사가 12억이야? 역시. 고덕 쪽인데 뭐 아니, 고덕이니까. 서울이니까. 서울 중에서도 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기가 크면서 되게 조금씩 크면서 언젠간 이사를 가야겠죠. 저는 또 둘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둘까지 생기면은 좀 좁으니까 이제 이사를 갈 텐데 뭐 엄청나게 큰 집이나 엄청 좋은 집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서 큰 평수로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매매를 하니까 이 좋은 점이 같이 올라가니까 이게 부담감이 덜 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어차피 같은 단지니까 또 같은 단지에 어차피 비슷한 금액으로 저희는 이사를 갈 수 있으니까 그걸 목표로 돈을 모아서 이제 또 그 집 예측 가능성이 네. 생기는 그러니까 불안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면은 저기 오르면 또 마음이 심란해져가지고 뭐 헌금 얼마 내던 거를 헌금을 뭐 좀 줄여서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덜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저도 영끌에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걸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각자마다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저는 후자입니다. 예. 실제 뭐 월세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미국님보다도 일찍 결혼했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제 프사를 보면은 저희 강아지랑 고양이를 자식으로 키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웬만하면 다 하고 살죠. 아직은 좀 제 기준에 있어서 좀 살짝 부족하긴 한데 근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다 각자 삶의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니까. 아니야. 당신 돈 많이 부르주아야. 불화만 잡아요. 이거 네 집이잖아. 그렇죠. 앞으로 뭐 얼마큼 투자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는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집은 있는 맞아요. 거지. 그거 다르지. 부르주아입니다. 네. 불화만 잡하고. 근데 불쌍한 척 했어. 그래서 불쌍한 척 안 했잖아. 그래. 그냥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아파트 대출이 고정금리라서 어찌됐든 고정적으로 지출이 정해져 있고 근데 저랑 와이프도 둘 다 월급쟁이니까 또 수입도 그러니까 뭐 매년 조금씩 올라가긴 하겠지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돈이 좀 들기 시작하니까 내가 뭘 줄일 수 있느냐부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일 크게 줄인 게 차를 안 타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은 뭐 기름값도 안 들고 그리고 뭐 그 주차비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많이 타면 그 엔진오일 주기나 이런 주기도 빨리 돌아오니까 그런 것들이 줄고 요즘에 기후동행 카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훨씬 약간 생활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면. 그렇더라고요. 20, 30일에도 여유가 훅 생기지. 훅 생기니까. 몸빵 하시고. 몸빵 하는 거지. 좋습니다. 저는 몸빵. 지금은 몸빵이 제 최고의 자산이니까. 오케이. 왜 이렇게 한국인들은 부동산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 가는데 왜 여전히 부동산을 붙들고 놔주지 못할까요? 일단은 이거를 기성세들이 잡고 있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향이 크겠죠. 네.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영역이고 사실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 낙차가 크잖아요. 사실 낙은 많이 없고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인 의식주 중에서 주를 하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거를 더 관심을 갖고 가지려고 하고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개인의 욕심인 거거든요. 왜냐면 아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집 구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집값을 좀 싸게 내놔야겠다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하는 사람은 꾸준히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이걸 빨리 팔아서 뭐 돈을 처리할 게 아니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 한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를 놓치지 못하니까 충분히 이 돈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갖다 보니 집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일기 신도시 음. 이렇게 불리우잖아요. 네. 나는 영기 신도시가 있는지도 몰랐어. 영기는 어디야? 뭐 중동 뭐 이런 데 얘기하던데. 연기 엄마가 책에 연기가 있었어요. 호박고구마를 연기 엄마가. 근데 그때 그 집을 샀던 사람들이 네. 그 영화를 누렸잖아. 그렇지. 처음에 한국 허허벌판이었어. 거의 이 그 아파트 한국 부동산의 성장기의 과실을 다 따먹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부모 세대거든. 송지연의 부모 세대. 우리 70대. 부모 세대 그리고 위, 약간 우리 위. 세대. 그러니까 70대 중반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일기 신도시를 들어간 사람. 우리 작은 아빠가 분당을 들어갔거든. 그 막 그때 분양가가 막 공무원 아파트 이런데 1억 뭐 그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그 동네가 허허벌판이었지만 지금 막 분당 서현역 이런 데 가봐. 어마어마하잖아. 별천지지 별천지. 너무 좋게 발전을 했으니까 그 자식들이 그걸 봤는데 거기서 너무 누린 게 좋잖아. 왜냐면 인프라가 다 돼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 이 동네는 못 살아. 내 사촌 동생도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었지. 비싸니까 신혼부부가 거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동탄에 갔어요. 왜냐면 동탄에 가면은 우리 옛날에 들어갔을 때 그 분당이 좋아진 것처럼 동탄이 될 수 있잖아. 그리고 동탄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서 몇 년간을 고생했어. 수영장을 분당으로 다녀야 되거든.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지금 가면 지금도 엄청 좋아졌지. 어마어마하죠. 거의 좋아졌는데 좀 약간 떨어져 있어가지고. 동탄 2니까 더 멀어요. 아파트가 멀찍멀찍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본 게 있고 내 부모가 이게 맞다라고 하고 우리 부모가 자산을 저만큼 갖고 있으니 나도 저거를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고 배운 게 그리고 내 부모가 지금 망했어야 되잖아. 내 부모가 안 망했거든. 그리고 내 부모의 부모는 가난했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고 느껴지지. 저희 부모님도 그때 집 사갖고 지금 이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일찍, 나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더 일찍 엄마 말을 들었어야 돼. 이런 생각 드는 거지. 그럼 나도 어딘가 뭐 최소한 왜냐면 7호선 놓기 전에 오늘 봤잖아요. 저 픽업하러 올 때. 제가 우길 아파트로 가면 돼요 했던 동네. 네네. 그 아파트를 엄마가 사라고 있어요. 저한테. 그 밑에 있는 그 높은 아파트도 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살게 하는데 그 아파트를 왜 사? 샀어요 지금. 샀으면 이미 다 갚았을걸?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마음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느 사람들이 누군가 아파트를 깡통 아파트가 돼서 정말 깡통을 찾다를 본 적이 없어요. 다 말로는 깡통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팔지도 못해. 근데 자꾸 얘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니까 희망 고문이 계속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집 사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망했다를 본 적이 없는 거야. 상가는 망한 사람 봤어요. 제가. 상가는 많이 봤어요. 지산. 근데 집은 아직은 괜찮아. 요즘은 결국 그 동네가 개발이 되긴 되거든. 결국에는 커피숍도 생기고 결국에는 모두 생기고 자꾸 좋아지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저는 그렇죠. 네, 이제 보게 될 거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저희 부모님이 아까 송시민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예요.
부동산의 성장의 가시는 다 따먹었거든요. 개봉동 살다가 그쪽에서 일산 갔다가 04년도에 분당 넘어와서 지금은 수서 쪽에 계신데, 그러니까 진짜 운이 따라준 거예요. 지금도 뭐 집값이 거의 사람당 2배인가 3배인가 올라가지고 수서가 지금 뭐 SRT 들어오고 신세 들어오고 개발 제대로 하잖아요. 근로소득보다 올랐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근데 나 그걸 보면서도 막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허허벌판일 때 가장 저점일 때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존버하다가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막 옆에 역 생기고 뭐 백화점 생기고 그런 상가 생기고 사람들 몰리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다른 점은 지금 세대는 이미 다 갖춰지고 개발될 때 다 개발됐는데 그리고 그런데 뭐 그나마 덜 개발된데 사봤자 옛날처럼 뭐 다여섯 배 아니면 10배를 어떻게 먹어. 많이 먹어봐야 2배, 3배인데 그 같은 기간에 놓고 봤을 때 근데 그럼 그거를 연수익률로 따져봤을 때는 훨씬 더 떨어진다 그거지. 근데 아까 송치민이 얘기했듯이 그게 부모 윗세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뭐 대부분의 말 잘 듣는 그 아래 세대들은 제 친구들도 그래요. 저 분당에서 나왔으니까 부모들이 다 집으로 돈을 다 그 자산이 대부분 다 주택이니까 부동산이니까 그게 맞나 보다. 제 친구는 말 잘 듣는 애도 많으니까 저 좀 예외 케이스지만 그렇지. 왜냐면 결혼할 때 부모님이 그 자산에서 돈을 주고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말이 오히려 더 추상 같을 거 아니야. 아 맞다 저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럴 테니까. 또 집사 엄마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6억 줄게 사야지 그럼.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래서 계속 집착, 그러니까 그게 계속 강화되는 그 프로세스 굴레 속에 들어있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못 놓고 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한국 부동산과 그 외에는 성장세를 같이 해왔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서 부동산은 오르는데 교인수는 줄어가지고 그 괴리가 이제 서서히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교인수가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연관성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사실. 왜냐면 부동산이 이제 부동산 성장세가 교회 성장세라고 말할 때가 그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시기였잖아요. 모두가 진짜 힘들게 살고 막 표현이 그렇죠. 여성들 아이들 진짜 포대기 업고 가고 남편이 막 두들겨 패도 여자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혼도 못 하고 뭐 이런 거를 봐온 세대들이 막 진짜 매달리며 이렇게 와서 교회에 헌금하고 뭐 새벽 예배에 눈물 뿌리면서 하면서 이렇게 왔어. 근데 그 부모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지. 조금 더 위. 힘들게 그렇게 살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갖고 지금 이제 막 한 자리씩 하고 계시고 뭐 집이 좋으시고 이런 거 있고. 근데 그들의 자녀는 우리 다 그런 교육 받았잖아요. 고3인데 무슨 교회 고등부 예배를 가. 고3 때는 안 가지. 고3 때는 예배만 드리는 거지. 그런 얘기 많이 저는 고3 때 학교에서 그거 뭐지? 자율학습 시켰잖아요. 주일에 자율학습 시켰는데 제 윗대만 해도 제 바로 위만 해도 교회 다니고 나가고 필요 없어. 무조건 나와 9시까지. 이거였어요. 근데 목사님 딸들도 있고 막 이랬던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교장이 바뀌면서 되면서 저 때는 자율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끝나고 와라.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와라 정도까지만 벌어졌었거든. 그러니 내가 뭘 얼마나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내가 그랬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40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지 지금. 그리고 살다 보니 좀 뭐 빡빡해. 그래 안 다니는 거지. 그리고 시간 우리가 일도 개빡세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 보면은 주 5일 일하고 토요일날 우리 늙어서 결혼했잖아요. 늙어서 결혼했으니까 애들이 어리잖아 지금. 난 힘든디. 근데 얘네들 그래도 콧바람을 쐬야 되니까 토요일날 어디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모두 뭐 키즈니아 가서 모두 해줘야 되고 뭐 누가 해봤다는 캠핑도 한번 해야 되니까 막 부모 막 다크서클 내려와. 그리고 주일에 교회 오는 사람들 칭찬해주고 싶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렇지. 그러니 자기가 진짜 헉헉대고 오는 것도 너무 힘들게 오는 사람들이니 교인이 줄 수밖에 없지. 그러다가 내가 교회를 옮겼어. 혹은 직장의 환경이 조금 바뀌었어. 해봤더니 캠핑이
나도 너무 힐링이 돼. 내가 너무 좋아. 그럼 뭐 그냥 예배 쓱 제끼는 거지 뭐. 이러니까 캠핑 가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지. 말이 돌아드리지 뭘 드리게. 그러니까 주는 거지 교인이.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더 주겠네. 더 줄 것 같아. 음. 아,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음. 면면서 물면서 왔겠지만 뭐 교회 올 여유가 있겠어 그냥. 이래야지 투잡하고 쓰리잡해야 될 수도 있고 모르겠다. 나는 부동산 값 떨어지면은 내 친구들 뭐 내 후배들 그거 어떻게 근데 약간 떨어지는 게 막 완전 뭐 수락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서서히 그 빠지는 느낌. 그 풍선에서 바람이 서서히 빠지듯이 그렇게 빠질 거라 생각하거든. 뭐 그렇게 빠져야지 여기저기 한강이 안 가 있지. 다 수원 체크할 수 그렇지. 있지. 저희가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빠질 것 같진 않아요. 뭐 미국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둘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지 않지만요. 네, 교인 수는 점점 줄지 않을까. 부동산과 관계없이. 예, 별개로 네, 별개로. 왜냐면 기독교가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종교로서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제 시기에 맞춰서 뭐 예수님 믿으면 못 받는다고 그러고.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다니는 분들 많았거든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버렸고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이 내 실제 생활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기독교를 떠나서 종교라는 이 개념을 가졌을 때 종교가 갖는 건 사실 사람들이 뭐 내세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마음의 평안. 네, 바로 그게 그겁니다. 제일 크죠. 마음의 네. 평안. 왔을 때 마음이 편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는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물론 오늘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내 생활도 좀 불편해지고 좀 뭔가 내 행동도 좀 불편해지고 생각할 것도 더 많아지고 하는 게 기독교인의 그런 거지만, 그거는 전 초기의 단계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교리라고 표현하면 그 교리가 정말 나의 삶으로 와서 나의 삶에 이 교리가 자연스럽게 퍼지면 그거가 평안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교회에서 교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그 종교로서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절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캠퍼스테이. 네, 거기는 그냥 자연에서 스님들도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교제를 해야 되고 뭐 뭘 하면은 활동도 해야 되고. 이게 뭐 동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종교로서의 매력이 사람들이 많이 못 느끼지 않을까. 그런 뭐 교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얘기 하고 싶은 사람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 교인도 힘든 거야. 자꾸 들어주기가. 그리고 뭐 옛날처럼 사람들이 많이 하고. 뭐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간다는데, 지금이 내가 지옥 같은데 지금 믿어서 나중에 천당 가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 사람들.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예전에야 뭐 나중에 지옥 가는 것보다 천당 간다니까 지금부터 믿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이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비루하게 힘들게 살아도 내가 나중에는 죽어서 천국에서 누린다라고 해서 죽으면은 뭐 누구는 금관을 쓰고 뭐 금집에 살고 있는데 뭐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 초가집에 살고 있다, 이런 식의 그 위에서도 신분 차이 같은 게 있는 거잖아. 없죠. 왜냐면 여기서는 내가 그지같이 살아도 내가 가서는 금 왕관을 쓰고 막 가락지를 끼고 막 금이로 근데 살 거야라고 하고서 여기서 희생하고 산 건데, 그래서 그때는 또 그런 내세론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여기는 신을 안 믿는 거나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중까지 할 그 마음이 없는 거야. 나중을 볼 여유가 없지. 지금 내가 이제 오늘 한강에 갈지 내일 한강에 갈지 모르는데 이런 마음 같아.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역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경제력이나 인구가 떨어지는 뭐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집값도 서서히 떨어져 나갈 테니, 그런데 먼저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데는 거기 살던 사람들이 뭐 이사를 뭐 더 상급지로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은 뭐 당연히 거기 있는 교회들은 교인들 없어지고 망하는 게 많겠죠. 근데 반대로 뭐 핫한 지역들은
현상 유지 아니면은 그래도 교인은 더 조금씩이라도 늘 거다. 왜냐면 그런 소위 말하는 망한 지역들에서 사람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교회 양극화가 생길 것 같아요. 저희 이종사촌 오빠 제가 저번에 이모가 돌아가셔갖고 내려가서 어떻게 들었는데 오빠를 맞추지 못했어요. 왔다 가갖고 청주거든요. 오빠 사는 데가 네. 분당으로 와요 교회를. 근데 이제 외삼촌이 우리들 교회인지 아니면은 그 이찬수 목사님의 교회인지 몰라. 근데 아무튼 분당으로 온대요. 그래서 매일? 아, 매주 네 청주도 청주에서. 꽤 잘 돼 있다고. 네. 그러는데. 내가 이제 오빠도 결혼 안 했거든요. 와, 근데 정성이다. 근데 외삼촌을 이제 집 앞이니까 교회 서울로 다녀. 그래서 어디 그래서 거기 서울 아니야. 경기도야. 네,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이지. 왜냐면은 젊은 사람 듣기에는 거기가 너무 이제 노인 중심의 교회다 이거지. 청년들도 없고 젊은 사람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 차 있겠다. 그냥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삼촌은 교회만 오는데 이제 아예 그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네들만 있는 늑다리. 맞아. 뭐 이미 그렇잖아요. 이미 뭐 부산이나 그런 대구나 이런 광역시에서도 그 20대 청년들 유출이 상당한데 앞으로는 청년뿐만 아니라 뭐 젊은 부부라든지 그런 종류의 인구도 더 유출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빠 되게 젊은 것 같은데 오빠도 5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근데도 그 오빠 너무 거기가 늙었다고 느끼는 거지. 50대가 느끼는 게 그 정도면은 뭐 그 밑에 세대는 말 다르지. 아니 결혼을 안 하셔서 그럴 거예요. 맞아. 사실 결혼하고 안 하고가 본인이 그게 느끼는 것도 다르고 네. 움직일 수 있는 여유도 다르니까 그 분당까지 온대요. 맞아, 그러네. 그 마이크 씨 맞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한국 크리스천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사실 돈을 그죠? 표면으로 봤을 때는 돈을 갈구하는 거지만 내면으로 바라보면 생존의 욕구인 것 같아요. 안정감. 네, 뭐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뭐 돈에 집착을 하는 게 그냥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물론 어떤 사람은 뭐 SNS에 올리려고 막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불행해질 것이다.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부족하면 맞아. 내가 결혼해서 뭐 아기를 태어났더라도 아기들이 뭐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불안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그냥 돈이 그럼 안정감을 얻는 거면은 우선이지.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를 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하나님 나라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에서 안정감을 느끼면 교회를 왜 다니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돈 자랑하려고 다니나? 아니지. 실제로 그 지구촌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돈이 뭐 그것도 오케이야. 나가고. 그 사람도 돈 거의 오프라인 SNS 같은 느낌. 돈 빨아먹고 좋아. 그것도. 근데 아무튼 저는 부동산 투자, 이게 돈을 추구하는 거는 그만큼 불안감이 이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돈을 좀 저축을 하고 모으려고 하는 게 그냥 마냥 비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약간 좀 그 행정 욕구를 넘어서서 그 이상이 있다고 보는 게 약간 그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 자산 대상생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벼락거지 됐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처럼 맞아. 주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만 안 하는 그러니까 거지. 나도 그러니까 약간 생존 욕구를 넘어서서 욕심이 더 크다. 내가 이때 흔들렸던 거야. 집을 샀어야 됐구나 내가. 그 벼락거지 얘기하면서. 그렇지. 다들 그러니까 내가 물론 진짜 당연히 샀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생존 욕구에 대한 불안이 깔려 있겠지만 그거랑 거기 플러스 그런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함께 있다. 혼재되어 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제가 늦잠 몬스터여갖고 토요일 날 모든 일을 다 했잖아요.
대본 쓰고 책 읽고 영화 보고 다 했잖아요 어제. 이해가 안 돼. 난 못할 줄 알았어. 책 다 읽었어요 이거. 진짜 그 늑장 그 표현하는 게 영어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딱 그걸 전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사무실에 간 거예요. 저 혼자 있는 1인 사무실에. 음. 사무실에 가서 그래도 이제 점심 먹고 갔는데 큐티 책도 큐티를 했어요. 와우. 큐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쭉 나오는데 그때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뭐 이럴 때였어. 그래가지고 뭐 십자가 그 길 가던 시몬 너 갑자기 십자가 들고 골고다 올라가 막 이렇게 당하고 예수님한테 모략을 줬는데 뭐 예수님 모략을 뭐 거부했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 그 성경 말씀 쭉 있는 중이었는데 제가 안 그래도 내가 그러면 어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신 거잖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 미션의 마지막이니까 딸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그럼 나는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라고 해서 옆에다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는 게 두렵다. 그러면 이게 내가 결국에 하나님이 있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두렵다라고 느낀다. 내가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제가 어제 큐티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큐티를 어제 말한 건 아니거든. 내가 이 세월 살면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 이거를.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이 얘기하면서 일단 저는 쌀독에 쌀이 떨어진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는 그걸 본 세대야. 그래서 보릿고개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혹시 내가 앞으로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저한테 온 거예요. 지금 내가 돈으로 뭘 하지 않으면. 그리고 사람도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저한테 말을 직접 안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저 나이 먹도록 집도 안 사고 뭐 했어? 그럼 뭐 현금 많이 모아놨겠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어서 내가 이런 거예요. 현금 많이 모았으면 괴롭지 않아.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저는 아니지만 이제 소개를 막 한다. 남자 내가 몇이래? 뭐 47이래. 그럼 집 하나 있겠네. 기본 반대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똑같잖아. 반대로. 남자 집이 있고 여자 집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조건이 빠지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를 앞으로 못 누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남들의 잣대에 내가 모자란 사람이고 내가 지금까지 일해왔던 걸 약간 부정당하는 느낌. 가스라이팅이야. 가스라이팅. 이게 저한테 약간 두려움으로 왔었어요. 어제.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고 이제 결과가 안 나왔어. 그게 갑자기 변하지 않아. 이거 알고 있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같아.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막 늘리겠다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많죠. 그래가지고 상가도 사고 집도 두세 채 사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또 그 정도 사람이랑 친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 한 채 갖고 있는데도 헉헉대고 살고 있고 여기서 요거를 차액을 좀 얻어갖고 아니면은 좀 넓은 집으로 가야 되니 결국에 나는 다운타운이 아닌 저 멀리 가야겠구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차익도 벌기 위해 주식 투자했다가 또 뭐 존버를 하고 있는 둥 팔들이 다 잘랐다는 둥 이렇게 다는 거지. 저는 좀 그래요. 열망 자체라기보다는 두려움이 너무 크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그 정도의 성숙한 신앙이 아닌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으로 하나님한테 시험당하고 싶지 않다. 이걸로 인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어제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마음대로 되나? 그렇지? 하나님이 막 정말 나를 아무것도 없게 만드셨으면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라는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런 간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기도의 마지막이었어요. 마음대로 되면 그런 기도 할 사람도 없겠지. 싹싹 빌고 있어. 그냥 이렇게만 살게 해달라고. 확실히 그런 불안, 결국에 많이 벌고 그렇게 부동산 투자하는 건 대다수는 그렇게 똘똘한 채 사가지고 이게 오르면은 그걸로 또 레버리지 땡겨서 좀 더 높은 곳, 넓은 곳, 좋은 곳, 상급지, 넓은 곳, 좋은 곳, 상급지 반복되는데 그거의 끝은 어디냐 그거야. 팔고 근데 저 시골 가야지.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오케이 그게 지금까지 통했어. 그 루틴이 통했는데 저나 약간 이제 송치미님은 저희 뭐 부모님 세대랑 거의 거의 끝자락에 같이 먹고 될 정도니까 나이 차가 세대가 저랑 미금님이랑 같단 말이에요. 그럼 저 미금님이
30년 후가 될 거예요, 거의. 은퇴할 때. 제일 문제는 되는 거 우리 세대가 은퇴할 때부터거든요. 맞아. 그러면 결국 이 폭탄 돌리기의 끝은 내 손에서 폭탄을 누가 계속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의 폭탄은 누가 받아줄 거냐 그거야. 내 손에서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걸 처치 곤란인 상태로 남게 될 거거든. 그러면 그때 가서 아씨 나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부동산을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노후까지 잘 했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그때 가서 이미 부모님 진짜 다 돌아가시고 납골당 넣은 다음에 후회할 거예요. 부모님 재산을 받아야지. 그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거예요. 내가 그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막 아버님처럼 운이 좋아서 막 여기저기 가니까 자산이 내가 본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보다 빵빵빵빵빵빵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가 정말 모든 일을 다 퇴직하고 은퇴했어. 그럼 나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자산과 연금 받아먹고 살아야 돼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30억짜리 집에 살고 있어. 그럼 얘를 팔아야 이게 내 돈이잖아. 그렇지. 이걸 팔아야 되는 거야. 누군가에게 이걸 30억에 팔고 어디 가서 그냥 조금 더 외곽으로 조금 한적한 곳이든 아무튼 조금 빠져서 좀 작은 평수에 한 15억짜리 집으로 가셨다고 쳐. 그럼 15억 내 통장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야지 이걸 먹고 사는 거거든. 그렇지. 요 분들도 이렇게 약간 이게 불안해요. 그렇지. 이게 약간 불안하니까 그 다음으로 던지는 게 어디야? 주택연금. 자식들 모르겠어 그럼. 내가 이거를 주택연금을 영 모지기로 돈을 받겠어. 제 친구 아버지가 주택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결국에는 그 처음에 그 집값을 잡았던 것보다는 아버님이 더 받았어요. 왜냐면은 워낙 요양원을 10년 계셨기 때문에 받았는데 이 집을 걔네가 경매를 넘겨요. 주택공사에서 왜냐면 자기 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경매를 넘겨서 만약에 그때 경매가가 이 사람들이 쓴 돈이 만약에 3억을 썼어. 이 아버님이. 근데 경매가가 5억이야. 그러면 자식이 3억을 갚고 5억을 받을 것이냐. 이게 있는 거죠. 제 친구는 이 집을 못 팔고 팔지 못하지만 갖고 있는데 경매 안 나가고 있어. 아이고야. 1년 반이거든. 아버님 돌아가신 1년 반. 처치곤란이. 왜냐면 그 정도로 지금 이게 던지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주택공사마저도. 다 눈치 싸움. 그러니까 누군가 재개발하는 사람이 그거를 사서 거기다가 이렇게 뭔가 빌라라도 올려야지 이게 되는 거지. 아파트가 다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탄 돌리기가 사실은 지금부터 약간 빵꾸가 나기 시작한 건 맞아.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 빵꾸 나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전세상이잖아요. 그게 그때 코로나 때 했다가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그 전세상이 터졌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 시스템은 아마 한 10년, 20년 전부터 존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가 저 회장님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마 코로나 때까지 했던 사람은 엑시트하고 지금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지금 터진 사람들은 뭐 그 끝자락에 들어가가지고 폭탄 돌리기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전세 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는 이제 일단은 빌라라는 문제가 굉장히 그렇죠. 컸던 거지. 빌라인데 이거는 시가가 안 나오니까. 근데 아파트도 충분히 그 같은 그림이 그려지지. 그러니까 뭐 범죄가 일어난다는 건 아닌데 근데 약간 이제 팔고 싶어도 처치곤란인 시대가 올 거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엄마가 집을 판다고 하는 게 제일 두려운 사람이 저인 거예요. 그럼 나는 갑자기 47년 만에 주거의 안정이 사라지는 거잖아. 지금 갑자기 내가 뭐 낳는 거 아니지만. 이거 뭐 팔려야 팔려. 그렇지. 우린 또 건물이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이거 이제 월세가 잘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옛날 주인집 마인드니까 아니 그 백세 총각은 뭐 이렇게 저번에는 세탁기 고장냈더니 이번에는 변기를 깼어 뭐 이래. 엄마 고객님이야. 정신 차려. 엄마한테 매달 월세를 주시는 고객님이야.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아이고 대충 거기밖에 하래. 그럼 저는 엄마가 이 집을 잘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욕실 공사는 제 돈 주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럼 전기 제가 얹혀요. 사람 불러갖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돈을 계속 드리는 건 나는 이 집에 계속 사는 게 좋고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더라도 이 집을 그냥 사는 동생이랑 잘 갖고 있고 싶은 거지. 왜냐면 그래야 나도 뭔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얘를 나중에 연금을 받든지 하는 막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어디 가서 이제 와서 아파트를 사고 싶지 않거든. 지금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폭탄 돌리기가 그래도 우리 엄마는 잘 하시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 나한테. 그렇죠. 그래야 나한테 재산이라도 내려올 게 있으니까. 제가 이래갖고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받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한 달에 집에다가 내가 얼마씩을 하는데 이 돈이면 집 샀다니까. 한 달에 150만 원씩 가면 여러분 집 사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맞아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음. 정리를 하면은 한국 크리스천들 솔직히 뭐 한국인 전반적인 다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약간 너무 왜곡되면은 부동산이나 돈이 하나님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크리스찬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인 모두가 그러고 있는 크리스찬이면 거지. 더 문제인 거지. 근데 우리가 구별이 못 되고 있는 거지. 그 안에서. 일본처럼 아까 미국이 얘기하셨는데 일본처럼 한국도 부동산이 더 이상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변화된다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달라질까요? 뭐 예전에는 집으로 사람들 초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맞아요. 옛날 문화는. 맞아요. 근데 요새는 뭐 지금 집에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집에 잘 초대하는 문화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집주인들은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남의 집에 가는 게 좀 부담스럽고. 저는 되게 부담스러워서 안 가는 사람인데 내 집이 진짜 넓고 좋은 집이 아니면 초대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요 마인드가 아니,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어머 뭐 지어언니 우리 뭐 되게 돈 잘 버는 것 같더니 집이 되게 작더라 이런 거 있잖아. 그 세간살이가 야, 누구네 집은 이럴 텐데 그렇더라 이런 말 오르내리기도 싫은 거야.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집에 초대할 때는 다 가난했거든. 집이 다 그 집이거든. 그렇죠. 진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본처럼 재산 증식이 수단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하면 뭔가 신앙인들은 이제 사람들을 내 거주 공간 집으로 초대해서 거기에서 많은 교제들이 일어나게 바뀌지 않을까. 그렇죠. 뭐 달라지는 게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일단 거주의 개념으로 안 바뀔 것 같아갖고 별로 상상이 되진 않는데 해보세요. 된다고 거주의 개념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SS. 근데 일본도 바뀌는 데한 30년 걸렸어요. 근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뭐 SK 그런 삼성 그런 것처럼 부동산 대기업도 있어요. 렌탈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데들이 그걸 사가지고 건물이나 뭐 그런 걸 사서 걔랑 원룸을 돌려서 거기서 얻는 거거든요. 리스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걔네는 집을 할 때 왜 사? 라는 느낌이에요. 그냥 집은 당연히 빌리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걔는 우리랑 똑같았다는 맞아 거지. 버블이 엄청 있지. 그때 뭐 그냥 가장 유명한 얘기가 그 어디 도쿄에 그 천황이 사는 궁이 있는 구가 있는데 그것만 다 팔아도 캐나다 전면적을 다 살 수 있다 라고 할 정도로 거품이 껴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신앙인의 방식 글쎄 돈이라는 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살아왔을 때의 개념으로는 경쟁을 안 하고 산 적도 없고 뭔가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앞서 나가야 되고 계속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 집도 약간 그런 개념이 있는 거야. 그런 개념. 나한테 집도 약간 경쟁의 도구요. 약간 그런 개념이고 나를 드러내는 트로피. 나를 드러내는 트로피인 거야. 근데 그거를 빼고 거주가 된다. 그러면 이제 말한 것처럼 엔간히 적당한 사이즈의 집을 그냥 대거 막 공급을 다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적당하게 뭐 돈을 뭐 내고 들어가서 거기 산다고 쳐. 그럼 되게 삶에 여유가 많이 생기겠다. 그치. 그러면 오히려 신앙에도 더 집중을 할 수 있어. 마음의 여유가 왜냐면 연봉 1억 받는 쟤나 연봉 2천 받는 나나 비슷한 아파트에 사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되게 여유로워질 것 같아 마음 자체가. 그럼 신앙생활도 좀 더 지금 오늘의 삶 지금 내가 하나님이 우리가 주기도문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밥도 못 먹을 정도면 우리가 힘든 거야 사실은. 그건 주셔야 되거든 하나님이. 근데 그게 돼 있으니 되게 다른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를 뭐 채우리라. 이런 마음에 신앙 상태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여유가 생기는 거.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부자였다며. 그러니까 나가갖고 그렇게 생각 많이 하고 살 수 있는 거야. 아내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읽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 AI가 발달하고 그러면은 그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 시대 때 그런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문화가 융성할 수 있었던 게 노예 제도가 기본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또 그게 반복될 수 있는 게 뭐냐면 AI의 발달이 AI가 결국에 21세기 노예거든요. 맞아요 그게.
결국엔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 다 대신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집도 거주의 개념이 되면은 더 이상 집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신경 쓰는 게 덜하니까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은 뭐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더 그러니까 더 심오하고 그렇죠. 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더 열심히 깊고 볼 수 있게 넓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는 AI가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내 머릿속은 그렇게 다 디스토피아야? 나는 뭐 햇볕도 안 들어오는 행성에 살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그건 그냥 누나 머리 타락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그냥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거주의 개념으로 서서히 바뀔 거라고 보는데 뭐 개념이 변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2, 30년 걸릴 것 같은데 나는 그 안에 죽을 것 같아요. 뭐 살아 있겠죠. 살아있어도. 비비거리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삶의 방식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여유롭게 바뀌겠죠. 그리고 좀 더 그런 내세에 대해서도 사후 세계에서도 생각을 하고 주위 이웃도 더 돌아보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또 사람들도 더 초대하는데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비교의 수단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저는 그게 맞아. 그 비교의 수단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집이라는 수준이 진짜. 왜냐면 제 주변에서도 보면 되게 여유로운 30대가 있어요. 신혼부부 아이들도 뭐 이렇게 뭐 부부가 아이가 어려. 집을 부모가 해줬어. 그러니까 대출을 안 갚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야. 여유가 있어. 저도 집이 이게 대출 없이 산 거라 가지고 그래서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죠. 원래도 여유가 있었는데 더 여유가 있어졌어요. 서보세요. 여유가 없잖아요. 재수 없잖아요. 있어요, 안 그래 진짜. 재수 없긴 하죠. 근데 네. 약간 이 집 같은 경우에 뭐 비싼 데가 아니고 분당 언저리에 그쪽 광주 그쪽인데 싸요 확실히. 아파트가 아니니까. 아파트도 아니고 근데 진짜 아무튼 거주의 개념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미래를 미리 살고 있는 느낌인데 확실히 제가 살고 있으면서 제 경험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유롭다. 그리고 좀 더 깊고 그런 좀 현실적인 게 아니더라도 맞아. 관념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막 미래도 또 볼 수, 네. 더 생각해보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막 쓸데없는 거 그런 가끔씩 그런 것들도 막 사람들 관심 없을 만한 재미없는 것도 올리고 그런 게 좀 그런 게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저 크리스천들이 부동산 대신 투자할 수 있는 다른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선택일까요? 그 로또입니다. 뭐? 로또가 투자예요? 투자야? 투자입니다. 진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진짜 싫어하거든요. 복권 사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다. 라고 하지만 이게 뭐냐면 그 사실 투자도 내가 뭐가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시드머니. 네, 뭐 있어야 하는데 이 대출을 막 갚고 이렇게 허덕이는 사람들은 이 다른 그런 투자를 할 여유가 없거든요.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근데 로또가 뭐가 좋냐면 저는 물론 사람들은 복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만 이 일주일을 희망차게. 희망차게 희망을 사는 거는 그냥 그거 투자가 아니잖아. 이건 투자가 아니고 그냥 아니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사는 거지. 그래 그게 네. 시켜 먹으니까 뭐가 그것보다는 더 낫지. 더 행복하지. 일주일에 행복하다잖아. 상상을 하는 거죠. 이번에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뭐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 혼자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33% 세금을 떼고 이런 거. 하고 뭐 이제 뭘 하고 빚을 갚고 뭐 이렇게 그치. 이런 행복을 가지면 저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거는 그냥 그 미국민 기준에서 투자한 거고 다른 상식적인 기준에서 투자 자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금, 코인, 뭐 주식,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예 투자를 안 해서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때 막 뭐 물어본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 다 아니, 다 팔아야지. 이게 중요한 거야. 뭐냐면 제 주변에 자기가 코인으로 40% 수익을 냈대. 오, 와, 그럴 수 있잖아. 왜냐면은 사실 뭐 만 원 넣은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 40%가 1억을 넣어서 1억 4천이 된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얼마나 썼어요? 그랬더니
그건 말씀드리긴 좀 10만 원 넣은 거 아니에요? 한 100만 원 낸 거야. 네. 내가 이 정도는 버려도 괜찮지라는 돈을 넣었기 때문에 수익이 40%가 났어도 나의 자산은 40만 원 들어간다. 요건 거지. 말한 것처럼. 40만 원. 근데 급한 일이 생겨. 음. 내가 지금 막 당장 뭐를 해야 돼. 그럼 주식을 자꾸 파는 거죠. 근데 이제 책에서도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주식으로 열광하는 나라가 재테크 열광하는 나라가 없다며. 그렇죠. 어.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파생상품들에 투자를 하는 데가 없죠. 그러면 진짜 많이 벌겠다. 그러니까 단타로 내가 파생상품이라는 게 그 예를 들면 같은 지수 추종하더라도 2배, 3배씩 음. 레버리지 땡겨서 하는 건데. 그런 게 없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진짜 여유가 없는 거야. 시간의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돈의 여유도 없고 뭐 이렇게 된다. 빨리 맞아. 부자 되고 싶은 거지. 빨리 부자 되고 싶어. 음. 내가 건물을 살 수는 없거든. 돈이 없으니까 건물을 못 사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돈 중에서 빨리 할 수 있는 거니까 주식이 자꾸 그러니까 매일 차트 보고 있고. 그거는 성경적으로 올바른가?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 예배 성경은 불로소득을 맞다고 보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상.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불로소득이긴 하구나. 자본소득이구나. 뭐 자본소득 네. 있지. 건물 지대하고는 또 다른 점이 이거는 돈을 주면은 간접적으로 회사를 통해서 노동을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득을 만들고 그러는데 돈 땀 흘려서 벌어야 된다고 하는데 주식한테 땀 엄청 흘렸다고 땀- 떴어요. 그러니까 그게 등골이 서늘하지. 뭐 그런 의미에서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건물주들이 받는 그 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말 그대로 그 사람 건물주는 그 건물 그 땅만 소유하는 건데 땅 자체는 가치가 없잖아요. 땅에 건물 건물 짓고 올려서. 그 안에서 뭐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임차인들이 돈을 번 건데 약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임대소득은 다르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에서도 있는 거 보면은 뭐 미국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자본시장이 크고 주식시장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직접 투자 거의 안 한대요. 그냥 다 근데4K, 퇴직연금이나 그런 게 있죠.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결국 우리나라 사람이 성격이 급한 거야. 음. 못 기다리는 거야. 불안함도 크고 그리고 굉장히 마셀란인가? 무슨 엄청난 마젤란 펀드, 피터린치 어마어마한 거 하나 있는데 그게 한 1600%인가? 올랐어요. 16배인가 32배.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 15년 동안 내가 알기로는 한 20, 30배 올랐는데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이 3분의 1도 안 20%. 그거를 먹은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거야. 좀만 오르면 팔아야 되고. 내리면 팔고 오르면 팔고. 그러니까 성경적이라 뭐라고 해야 되지?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는 단타를 매일 해서라도 자산을 늘려야 되는 게 또 맞기도 한데 안 늘어나. 단타에서 한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대가 바뀌어갖고 단타가 안 되는 게 그 컴퓨터 AI 얘네가 훨씬 빠르게 팔기 때문에 안 된다. 걔네는 어느 정도냐면 그 해놓으면은 알고리즘 매매랑 프로그램 매매는 0.002 초려가지고 내가 이게 마우스에 손을 대는 순간 이미 사고팔고가 돼 있어. 어차피 그것도 이제 안 되는 시대잖아. 근데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뭐가 할 것인가라고 하면 무식하게 정말 무식하게 나는 땀 흘려 돈을 벌어 예금 적금으로 넣어 쥐꼬리만한 이자 그 이자는 뭐 내가 넣어놨다는 것밖에 안 돼. 그걸 한다고도 좀 옳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성경적인 거는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죠. 내가 내 증식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뭔 개소리야. 다음 세대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니까 그럼 다음 세대면 뭐 자식? 아니 뭐 교육 싸움 이런 거? 그런 아니, 거들. 내가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 돼. 그래, 난 그러니까 그냥 이게 성경적인 거라고. 성경은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안 그래도 저는 많이 하세요. 질문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질문이 있어야 많은 하죠, 사람이어서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 비트코인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솔직히 그 목사님들 나이가 비슷하다고 어려. 몰라도 얘기해 줄 수 있겠어. 자기도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워낙 부동산 투자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뭐 내가 아파트를 사서 사고 팔고 갭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가 워낙 만연해 있고 크리스찬 사이에서도 우리 교회 분들도 그렇고 주식을 하는 사람도 워낙 많으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다 터부시하는 것도 아닌 거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필요한 것 같다는 건 그냥 뭐 성경을 떠나서
그냥 먹고 사는데 필요하니까. 왜냐면 필요하다. 돈이 이거야. 그럼 내가 돈이 없을 때 나 빼고 모두가 돈이 있고 내가 돈이 없을 때 나 진짜 괜찮을 수 있는 거지 내 마음이. 그러면 나는 투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뭐 여러분 연금 가입하세요. 연금 잘 이렇게 따지면 제일 솔직해요 연금이. 그래서 연금 뭐 국민연금 망했네 뭐네 해도 주긴 주겠지 대한민국이. 쥐꼬리만큼 주겠지. 내가 낸 것만큼 주겠지.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하고 다달이 연금도 내고 뭐 해외 연금도 내고 있고 하는 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없거든 지금. 난 투자할 자신도 없고 내가 자산을 막 증식할 자신도 없어. 근데 손 놓고도 못 있겠는 거지. 그렇지. 난 두려우니까. 76세, 77세 송지현 안 죽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몇 년 안 남았네. 30년? 30년. 그때 니네가 폭탄 손에 쥐고 있을 그때 대한민국이 망하려나? 망하지 않아. 그러면 그 영화 보는 그거 가야 되는데 그 나이 딱 그 나이인데 나 저는 이거는 그 와이프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문제 제일 많이 생각했을 거 아니야? 저요? 응. 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제 기조는 그 한국 부동산은 휴식이고 주식의 롱이다. 그 여기서 부동산 비싸고 있잖아. 휴식하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제가 법유회사 나오고 23년도부터 1월 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돈을 지금까지 잃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벌었어요. 번 거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이것저것 분산을 그래도 나름 잘 해놔가지고 여기서 빠져도 저기서 좀 메꾸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거든요. 맞아. 노벨상 옛날 받은 사람도 꽤 있는데 진짜 제가 매 달마다 가계부 정리하는데 가계부 정리할 때 그 같이 정리한단 말이에요. 주식 계좌도. 근데 보면은 여기서 빠지면 여기서 채워지고 메꿔지고. 그게 진짜 실증이 되니까 이게 효과가 있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국 시장이 완전 좆됐거든요. 잠깐 좆됐는데 근데 미국은 또 완전 최고치 경시하니까 제가 미국 거에도 반 정도 있으니까 이게 또 해칭을 해주니까 훌륭하다. 이게 마음을 잘 잡은 거야. 보통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한쪽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저도 싹 팔고 당연히 마음이 싹 팔고 가고 싶거든 저쪽으로. 불안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국 예를 들면 코스피가 2,400이 됐다고 제가 투자하는 게 뭐 거의 원점으로 더하면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했다가도 그건 제가 그래도 그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신용은 땡긴 게 없고 그리고 둘째로는 그래도 어쨌든 다른 자산 다른 종목들이 벌어주니까 뭐 그냥 기다릴 수 있다. 여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그리고 원칙을 깨지 않는 그 철칙이 있기 때문에 아직 가능한 그래서 거지. 저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성경적인 그 가치들을 조금씩 배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보이지 않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아. 이거 난 오를 거라는 걸 아는데 지금은 아주 가격이 십창이야. 그러면은 근데 그러다가 또 기다리면은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에서 바울이 그 복음이나 그런 거는 오랜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마라톤 같은 장투를 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계시는 분들. 믿음의 경주를 주식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면서 많이 정말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뭐 인내라든지 조급함을 버리는 것, 불안함을 버리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 그런 거를 굉장히 스스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를 약간 너무 그런 뭐 방식마다 다르지만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하고 싶으면은 뭐 어떤 자산이든 간에 안정적인 것에 기이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이건 별개로 팁을 드리자면은 은행 예금이 금리가 낮으면은 그냥 차라리 은행 주를 사고 보험을 들고 그 보험사 주식을 사면은 해칭이 됩니다. 보험사 주식을 사면 보험사 예를 들면 제가 삼성화재 그 우가 있는데 배당이 엄청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삼성화재가 원탑이어서 이번 분기 때 순이익이 말도 안 돼. 이번에 삼성화재가 업계 1위 했거든요. 원래 업계 1위였는데 나도 이번에 아니야 1위를 뺏겼다가 다시 1위를 찾았어. 팔아냈을 근데 이번에 그 제가 많이 영업이익을 봤는데 그러니까 때 많이 팔았거든요. 홍치미 같은 분들이 많이 팔아가지고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셔라. 근데 이게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그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굉장히 입도 거친 사람이고 생각도 많고 질문도 많은 사람인데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송지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체, 세계관 자체가 어차피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영화를 보든 어느 책을 보든 어느 현상을 보든 그렇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 너무 과한 칭찬이었죠 그분은. 근데 나는 지금 YQ체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의 가치관이 그래도 하나님의 가치관, 세계적 그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다 보니 거기서도 저런 거를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가운데 바울을 떠올리고 끼워 맞추면서 가는 것 같네요. 저도 로또 살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로또는 약간 성령의 불로소득을 내려주시고 11조 꼭 하겠습니다. 11조는 실수령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교회 한 번에 내면 나 되게 자세히 알지. 나도 저도요. 네, 한 방에 내면 걸리기 때문에 분할로 해가지고 티 안 나게 계산해가지고 11조 꼭 내겠습니다. 미리 계산도 했어. 아니 받아야 계산을 하지. 왜냐면 내 이름이 나가야지 나중에 그거 소득공제도 받고. 한 번에 그렇게 너무 큰 금액을 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눈치채니까. 아. 제가 지금 돈이 많구나. 눈치채니까. 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과하면 일단 2등 먼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니고. 지금까지 최대 많이 된 게 몇 등? 3등입니다. 3등이 얼마나? 100만 원? 100 얼마요? 오, 이제 그럼 두 계단 남았네. 예. 내가 보기에는 그냥 로또로서 운은 다 쓴 것 같은데? 하지만 하루하루를 희망차고 행복하게 좋아. 사는 얼마나 사는데? 10,000원이요. 많이 사는데. 제가 만 원이면 몇 장? 10장인가? 번호 10줄. 저는 어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실없는 소리도 하고 뭐 이사 내가 또 되면 저거 사자 뭐 아파트 막 이러고 좋네요. 그렇습니다. 희망을 사는 거. 만 원의 희망. 10,000원의 희망 괜찮네요. 만 원의 행복.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과도한 대출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울고 계시지 않을까요? 약간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 그런 진리나 뭐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목이 매여서 여기 포인트는 과도한 대출인 것 같아요. 필요한 대출은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근데 과도한 대출을 받음으로써 삶이 되게 힘들고 피폐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쓰며 살고 있다. 고생 많다. 좀 나를 봐주면 좋겠는데 날 보면 더 너에게 큰 행복과 더 평안함이 있을 텐데 하면서 울고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뭐 예수님 본다고 대출금이 줄어서 사실 여기서 청년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이게 투자를 위해서 마련한다기보다는 내 집을 마련하는 거잖아. 자, 내가 인천 부평에 살아. 직장이 강남이야. 그래서 다녀봐서 알잖아. 진짜 미칠 것 같아. 출근하는데 돌아버릴 것 같아. 강남은 타고요? 아니 지하철 타고도. 강남은 그냥 강남까지 밀려. 토하지. 강남에서 그냥 다 전철에서 사람들이 토해서 나오거든. 그리고 또 마른산 타고 다음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신도림에서 당연히 못 앉지. 빈 차가 들어오는 걸 몇 대를 보내지 않느나. 그러면 그냥 서서 가는 거거든 계속.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 기왕이면 좀 더 내 삶의 여유, 그러니까 내 시간의 여유를 갖고 싶으니까 인천 부평에 있는 집을 사는 것보다 좀 더 막 무리한 투자를 해갖고 좀 더 땡겨갖고 신도림쯤 갔어. 그럼 너무 출퇴근이 편해지잖아. 그렇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 책에 나온 내용들도 사실 이런 거잖아요. 과밀이 되니까 교통체증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되고 지금 뭐 그 베드타운. 베드타운 넘어온 사람들만 해도 출퇴근이 얼마나 빡센데. 근데 제가 알기로 한국이 거의 그 출퇴근에 쓰는 시간이 세계에서 상위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내가 무리해서 대출을 얻은 거라니까. 그럼 나 직장 어디로 다녀야 돼? 내가 무리해서 대출을 받지 않고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더 멀리 가면은 더 멀리 다녀야 되는데 결론은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도 어려운 거지. 그럼 내가 너 그러면 꼭 거기 있는 직장을 다녀야겠니? 제 아는 후배가 부산에 살아요. 누나 부산에 일자리가 없어요라고 얘기해요. 그 큰 도시에도 젊은 사람한테 일자리가 없는 도시야.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다 서울로 기어 올라왔는데 여긴 내가 집이 없고 그러니 아까 말한 그 적은 평수도 그렇게 비싸니까 이거 너무 울고 계시지.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사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냥 울고만 있는 울고 그렇죠. 계실 것 왜냐면 같아요. 할수 있는 게 없어. 네. 이게 봐야지, 날 보고 들을 준비를 해야 뭐라 얘기를 아니, 해주죠. 그러니까 날 불쌍한 지연이를 보고는 울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요즘도 기도하세요? 물론 저는 독살 당하기를 기도하기도 가끔 하고 와우. 거기는 이 관료주의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과 많은 이런 사람들이 아, 그 사람들은 걱정 없지, 씨발. 다 자기 집, 그 뭐 강남 그러니까 이런 데 다 사람들이- 집 있을 그러니까 테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 더 늘어나고 내가 자꾸 사다리를 걷어차겠다는 그 마음이 없어지길 기도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걔는 별나라야 현실하고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 걔는 다 뭐 윤석열만 해도 씨발 아크로비스타 사이지, 한동훈은 뭐 타워패스 사이지. 그런데 어떻게 저 인천 무평이나 김포나 이런 광주에 사는 사람들 마음을 제대로 알아?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 내 새끼의 편안함을 넘어설 수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선택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네. 아멘. 나는 예수님은 그러고 그들에게는 뭐라고 귀때기 맞고 있겠지만 얘기하고 계시겠죠? 화이팅! 예수님도 화이팅! 아마 그들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잘 안 들리죠. 그러겠지. 네. 그래서 뭐 저도 그냥 두 분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AI가 쓴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게 AI가 쓴 걸까요? 아, 저는요, 이거 같아요. 일본처럼 한국도 부동산이 더 이상 재산 증시. 맞아요. 맞죠.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일단 신앙하고 연결되고 다 걷어내고 아니죠, 이것도 신앙이었는데 방금. 그럴 걸 넣어서 그랬구나. 지금 질문이 1, 2, 3, 4, 5, 6 7개인가? 8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네, 7개. 그리고 와이프님이 건너뛴 부동산 자산의 가치 하락을 힘들어하시는 분들 어떻게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거 맞아요. 이건 왜냐면 와이프님은 이런 거 위로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건너뛴 거고. 분석이 정확해. 오. 뭐 정답을 얘기하면은 음. 그 일본부터 해가지고 네. 그 투자하는 다른 대안, 그리고 과도한 대출, 그리고 가치 하락. 뭐야 너무 많잖아. 그게 다 AI가. 나머지 위쪽은 그 한국 부동산 집착까지는 제가 한 거고요. 오, 훌륭한데요, 질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 그래서 처음에 AI가 다 한 걸로 할까 하다가 제가 쓴 것도 섞어야지 해서 막 티가 나지 않나요? AI가 뽑았다 이런 게. 그러니까 얘기 안 하면 몰라요. 방법을 좀 알아봐야겠고.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국 부동산의 종말에 대해 얘기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와이프채님이 준비하신 방송을 늘 하다 보면 좋아요. 늘 제가 생각하지 않는 뭔가 킥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도 좀 이분하게 구워져 있는 것 같고. 지금 좋았어. 순산했어. 한물 간거 아니야 이제? 한물 갔죠. 그래도 좋았어. 우리 방송에 안 했으니까. 왜냐면 부동산 같은 게 지금 집을 저희는 어쨌든 투자를 하지도 않았고 영끌을 하지도 않았고 어쨌든 그냥 살기 위해서 주거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했고 그럼에도 제가 뭐 좀 실수를 했죠. 대출 그 기한을 15년을 해가지고 그래서 늘릴 수 있어요. 늘리면 금리가 너무 뛰어요. 저희가 금리가 낮을 때 사서 둘째 그래요. 예, 아무튼 어쩔 수 없죠. 아무튼 그래서 많이 나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뭐 해도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와이프님이 아까 초반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현상이 아니라고 오지 않을 그건 미래는 아니니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어제 2시간 반 동안 책을 읽었는데 야, 안 읽었어도 대단해. 됐다. 맞아요. 안 읽었어도 이거는 얘기할 수 있었다. 그죠. 방송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되게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우울하게 끝났다. 그 책을 읽고. 근데 그 작가가 그 최상욱 대표 하는 말이 원래는 더 디스토피아적이었는데 그 책을 써있나? 써있어. 좀 더 그런 대안들을 하면서
걷어냈다. 저는 글쓴이 머릿말부터 읽거든요. 근데 이 사람 내가 찾아봤어 처음에. 뭐야 이거 뭐하는 새끼야. 7, 8인 거야. 아. 나보다 어려워. 짜증나. 비슷하죠 뭐. 홍지민님이 동년 77 배죠. 아니에요? 77. 동년 근데 약간 배죠. 동년배네. 근데 나보다 어린 되게 훌륭한 사람, 뭔가 이렇게 통찰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부러워 나는. 그래도 이건 여담이긴 한데 그 최상욱 대표가 유튜브도 하는데 응. 근데 그 최부심이라고 응. 근데 우연히 봤는데가 약간 부동산 전문인데 굉장히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인 것 같다.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거 이제 그런 경제관 유튜브는 거의 구독하는 게 없는데 이 사람 것만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아 좋겠다. 여기 이 주제가 잘 넘길 수 있겠다 해서 선택했는데 사실 솔직히 책 안 읽어도 되는데 왜 얘기 안 해준 거야? 얼마나 약간 그래도 어색한데. 이거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라. 네. 근데 이거 볼만 했어요. 사실은. 한번 이게 좀 읽으면서 되게 우울해져요. 네, 우울해지는데 이게 좋은 인사이트 주긴 해요. 2세대 만에 김포는 사라질 것이다. 아 그런 내용 나오나? 40만이 결혼했어. 근데 그 다음에 아, 세대가 2세대만 지나가면 그게 줄어드는 8만이 게 돼. 8만. 비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거 나오면서 빨리 죽어야겠다. 뭘 빨리 주고 빨리 죽어야겠다. 그러면 더 오래 살 거예요? 송지민이 소감이 어떠세요? 이거 책 안 읽어서도 됐다. 저는 근데 이 책의 마지막에 근데 책을 이제 막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막 숫자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것만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파트 사봐라. 물론 사라고 해서 살 것도 아니었지만 근데 결국에는 뭐 끝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되게 찹찹해지는 게 저는 명동이 완전 전성기일 때 거기서 막 쇼핑하고 막 친구들 만나고 했던 사람인데 그 명동만 가도 좀 비어있는 공실을 보면 마음이 쓸쓸해지거든요. 요즘 내 다시 것도 아니야. 다시 내 찾다고 것도 하던데. 아니야. 다 중국 사람들 와서 그래요. 그리고 부평 지하상 가도 뭐 어마어마했는데 8시면 미친 듯이 사람이 많았어. 10시에 문 닫거든. 8시면 절반 이상 문 닫아. 그럴 때 마음이 쓸쓸해져. 이 사람들 나도 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좀 그래도 내가 사는 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활발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씁쓸했어요. 그냥 마음적으로는. 왜냐면 경기가 자꾸 안 좋다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약간 작은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좀 싫어서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좀 밝은 애잖아요. 다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뭐 약간 형식이나 방식이 달라지는 거지. 형은 어찌됐든 잘 살아남을 거고 다른 모습으로 변하겠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막 복잡거리고 그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다른 모습으로 살아남을 거다. 그래서 뭐 결국 그 책에 그 인사이드 아웃이 뭐 아니지 이거 무슨 책이지? 피크아웃 코리아. 약간 라임이 비슷하니까 피크아웃 코리아의 결론은 그겁니다. 한국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고 해외 자산을 사셔라. 뭐 예를 들면 미국 지수 ETF라든지 그런 거 스파이나 뭐 QQQ나 그런 거 사셔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니까요.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그냥 그것만 얻으실 분들은 안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도 뭐 소감은 오랜만에 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질문이 좋았습니다. 질문이 잘 뽑아졌죠.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 늦은 말에 가려 시도해보면 하늘 높은 곳에 갈시 쏟아내 저 멀리 떠나가 할까. 부동산 꿈은 점점 사라져. 밝은 미래는 어디에 있나. 우린 함께 걸어야 해. 우리 힘내야 해. 이 막은 남아있어. 단단하게 걷자. 틈을 가져. 내 방콕 속에서 보내 작은 집 하나 마련하는 날 언젠가 현실로 이어질까. 굳건하지가 않도 부족 이 거리마저 나서자.
있어 다가가게 걷자 눈을 가져